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무작정 달렸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33세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하루아침에 싱글맘이 되었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남편은 저와 5살 아들 민준이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여자와 함께요. 회상해 보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 말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대사를 읽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죠.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 각자 살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충격에 휩싸인 저에게 그는 추가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사실 다른 여자 만나. 1년 됐어. 다른 여자라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민준이도 있잖아. 시끄러워. 애는 네가 키워. 나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넌 항상 짐이었어. 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회사에서도 이미 사직서를 냈다는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죠. 혼자 남겨진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집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민준이를 키울 돈도 부족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온 5년. 브랜드 마케팅 경력으로 다시 취업하기에는 공백이 너무 컸어요.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경력 단절되셨네요. 아이가 있으신데 야근은 가능하신가요? 5년이나 쉬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 할 텐데. 면접관들의 말은 모두 같은 의미였어요. 저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 편의점, 마트 캐셔, 식당 서빙 등 닥치는 대로 지원했지만 대부분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그럴 수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잠시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자리를 소개받았어요.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의 가정부 자리였습니다. 월급도 괜찮고 숙식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조건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에서 일했던 제가 가정부를 한다니.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죠. 결국 지원서를 넣었고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면접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 웅장한 저택 앞에 섰어요. 문을 열어준 관리인 박 실장님은 차분하고 예의 바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시고 한 달 후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가정부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사모님이 3년 전 돌아가신 후로 사장님의 아들 현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박 실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집의 주인인 강 회장은 기업의 CEO로 자주 출장을 다닌다고 했어요. 8살 된 아들 현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가정부와 함께 보내며 저는 주로 집안일과 현우의 방과 후 케어를 담당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현우는 착한 아이입니다. 다만 어머니를 잃은 후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준이도 함께 지낼 수 있다는 허락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강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집안일의 규모부터 달랐고
아이를 위한 작은 수영장과 정원 관리까지 신경 써야 했죠.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건 현우와의 관계였습니다. 현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낯을 가렸지만 놀랍게도 저에게는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른 가정부들이 오래 버티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우가 그들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제게는 달랐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 현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죠. 특히 제가 해주는 음식을 무척 좋아했고 자기 전에 책을 읽어달라고 할 때면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곤 했어요. 박 실장님도 놀랐다고 하더군요. 현우 도련님이 서연 씨를 정말 잘 따르네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민준이와 현우의 관계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의 활발함에 현우가 조금 당황했지만 놀랍게도 둘은 금방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형제처럼요. 현우야, 우리 민준이랑 같이 공원에 놀러 갈래?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현우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죠. 두 아이는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고 놀았고 같은 방에서 자기를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현우의 장난감은 모두 민준이의 것이 되었고 민준이의 이야기책은 현우와 함께 읽는 책이 되었어요. 둘이 함께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형제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의 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현우는 침대 밑에서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현우야? 엄마 사진이에요. 현우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웃고 있었어요. 현우의 엄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나 봐요. 현우는 그 사진을 보며 가끔 울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제 마음도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저택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현우와 민준이는 더욱 가까워졌고 두 아이는 마치 한 몸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같이 양치질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돌아와서는 함께 숙제를 하고 놀았어요. 현우가 민준이에게 자기 장난감을 모두 내어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민준이는 내 영원한 친구예요. 우리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현우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우는 특히 저를 따랐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일 먼저 저에게 이야기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모가 민준이랑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박 실장님도 제 일하는 모습을 만족스러워했고 특히 현우가 저를 따르는 모습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던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저녁에 귀국하십니다. 일주일 전에 돌아오실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약간 늦어지셨네요. 박 실장님의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저택의 주인이 드디어 오는 거죠.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아빠 라고 외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인사를 드리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강 회장님과 제가 마주친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 태연 씨? 12년 전 대학 시절에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2년 동안 진지하게 사귀었지만 그가 유학을 떠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로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새로 오셨다는 분이 서연 씨였군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저는 공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태연 씨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유학 후 사업을 이어받았다는 것, 결혼했지만 3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일하게 되었는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연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태연은 유학 중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급히 돌아와야 했고, 가족 회사를 이어받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당시 너무 혼란스러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다고 미안해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의 직원이었고 저 역시 과거의 일은 지나간 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태연 씨는 저와 민준이를 더 배려해주기 시작했어요. 가정부라는 직책보다는 집의 일원처럼 대해주었고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태연 씨는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 씨, 사실 제가 서연 씨를 다시 만난 건 정말 놀라운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서연 씨의 상황이 좀 걱정됩니다. 그는 저의 전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며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받지 못했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예전에 서연 씨가 제 인생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잃고 흔들릴 때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그저 오래된 친구로서의 도움일 뿐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자존심도 있었고 이미 한 번의 배신을 경험한 후였으니까요. 태연이 소개해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전 남편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고 합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작은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태연 씨와 저 그리고 두 아이들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현우는 마치 친형처럼 민준이를 챙겨주었고 민준이는 현우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태연 씨는 종종 우리 모두가 외출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어요. 놀이공원, 영화관, 피크닉.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태연 씨는 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이렇게 밝아진 건 전적으로 서연 씨 덕분이에요. 태연 씨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누군가를 이렇게 따르는 모습은 아내가 떠난 후로 처음 봅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서연 씨가 우리 집에 오신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한 가정부 일을 넘어서 현우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태연 씨는 종종 저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어요. 주말 나들이나 가족 외식 같은 시간들이요. 1년이 지났을 때 태연 씨는 저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운명인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서연 씨와 민준이는 저와 현우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서연 씨가 현우에게 해준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요. 아내가 떠난 후 현우는 마음의 문을 닫았었는데 서연 씨 덕분에 다시 웃게 되었어요. 그리고 태연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다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서두르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그의 고백에 저는 망설였어요. 이미 한 번의 실패한 결혼을 겪었고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1년간 태연 씨는 제게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에 대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시작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제 대답에 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아이들에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형제예요? 민준이가 흥분해서 물었고 현우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저는 태연 씨와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현우는 아빠의 반지를 들고 민준이는 제 부케를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인생의 모든 굴곡이 결국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끔은 아픔이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배신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첫사랑과의 재회와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2년 후 우리 가족은 또 한 명의 가족을 맞이했어요. 작은 딸 서희가 태어난 거죠. 현우와 민준이는 둘 다 자상한 오빠가 되어 동생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인생은 때로는 잔인하게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또 때로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결국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곁에 있는 새 아이와 남편, 그리고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에 감사하며요. 때로는 행복이 우리가 계획한 길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